네, 입장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네, 외부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도 지금 저희가 제도권 자문사에서는 카카오톡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국내 증시도 이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 소통을 하시려면은 상세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도권 자문사에서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이제 미증시 주요 내용들 그리고 엔비디아 GTC 2025 이야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입장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시루님도 보이시고 찌마기님, 박준사님, 네, 존시나님, 김영찬님, 멜님, 피카츄님, 아리가또님, 아리가또님, 킹 오브 킹님, 네, 반갑습니다. 김명선님, 네, 확인되시고요. 멋진 찍사님, 반갑습니다. 네, 가족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약속 다들 있으시죠? 약속 있으신데 이렇게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죠? 오늘도 중요한 내용 준비 안 하면은 진짜 혼나겠다, 이렇게 혼나려고 하는 마음. 진짜 이게 큰일 납니다. 저희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셔야 되고, 이렇게 쉬어야 되는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민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제가 조금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미증시가 다시 급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네, 오후에 약속이시다고 다행입니다. 네, 오전에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자 보시죠. 네, 일단은 미증시가 드디어 이제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급반등 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가 걱정했었던 거, 셧다운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장시작 전부터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우려가 완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증시에 대한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 예산안을 받아들이면서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가 돼버렸고, S&P 500 입장에서 4주 연속 하락을 했다가 드디어 반발 매수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드디어 밤 사이에 한 번 얘기를 안 했다. 트럼프 주요 인사들이 별 말이 없었다. 진짜 이게 진짜 새벽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말이 바뀌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관세 얘기해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주요 인사들의 별말이 없었다. 시장 안도감이 형성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소비 심리, 이전부터 제가 체크를 드렸던 게 소비 심리가 조금 지금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충격이 있었습니다. 연속해서. 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연속해서 예상이 63인데 결과가 57.9, 크게 하회했다. 그리고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4.9, 전달 4.3,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3.9, 전달이 3.5. 이게 계속해서 이쪽으로 불황은 심리를 요소를 자극을 하다 보니까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에 소비 심리가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또 이제 앞으로 관세 전쟁에 대해서 더 해롭다고 의견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 벌써 3, 4주 됐나요? 3, 4주 전에 비중 자체를 되게 저점에서 점진적으로 컨택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는 지양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도 옛날에 3%, 5%, 심지어 10% 이렇게 추매했었거든요. 한 방에. 근데 이제 막 2% 이런 식으로 컨택 자체를, 비중 자체를 엄청 축소시키면서 저점에서 컨택해서 지금 상방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들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또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해서 주요 일정이 있어요. 이 주요 일정 이전에 어떤 종목들이 또 수급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연구해가는 그런 단기 스윙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걱정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또 이제 금요일 밤에 또 너무 걱정하실까봐 막
이번까지는 올려드리진 않을 거거든요. 밤 사이에, 막 새벽 사이에. 왜냐면 새벽 사이에 올려드려도 정보를 정말 끝까지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를 보시면서 같이 잠을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냥 어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남겨드리는 건데, 그래서 가장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받아보시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같이 잠을 안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매주 뭐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저도 막 목금에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한 번쯤 이렇게 푹 자줘야 되고 이러는데 같이 안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뭐 미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소량을 컨택을 하셨다가 저점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점진적으로 추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사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사이클은 이제 롱런 사이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바로 아무리 지금 최근에 저점이라고 해도 막 올인 투자, 몰빵 투자 이렇게 한다는 것도 또 말 그대로 너무 공격지향적이라 그런 부분도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크로뷰랑 주요 이슈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 드릴 때 소량은 컨택 해볼 수는 있어요. 또 D웨이브 이런 쪽이 뭐 이틀 사이에 80%나 올랐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제가 가족반 분들한테 항상 먼저 정보 드리고 카톡방에 리뷰를 계속 남겨드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겠고, 또 이제 주요 섹터 이야기는 또 이따 드릴 테니까 일단은 시황 정보 이야기를 더 계속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우선은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충격이 한번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셧다운 이슈에 대한 해소,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증시 자체가 역대급으로 하락이 빨랐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이제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냐, V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너무 낙폭이 과대됐던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반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기술적 반등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반등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데이터로 증명이 된 게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충격이 있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데이터로 보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사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트럼프의 변수들, 이 지지자층의 반응들까지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공화당의 지지자,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을 더 비관적으로 변화를 보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정적인 전망이 완화되는 그런 스탠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당별의 이제 경제 전망 격차가 상당히 또 크고, 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또 관세 전쟁이 실보다 득이 적다. 그러니까 득이 적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부 지출이 삭감되면은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너무 이제 증시 쪽에 눌리다 보니까 뭐 테슬라를 뭐 너네 비관하면은 너네 큰일 날 거야 이러면서 막 뭐 일론 머스크도 감싸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잠깐 나는 경제 신경 안 써 이러면서 낙폭을 누구보다 빠르게 가파르게 만들었다가 잠시 너무 가파르니까 또 무서운 거죠. 자기 스스로도 센 척을 하지만, 겉으로 센 척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증시에 대한 안정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그러면은 이런 반등점에서 바로 주요 이슈에 적합한 이런 섹터들을 볼 때 우리가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이 GTC 2025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것이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또 이야기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같이 등장을 할 것이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입장, 그러니까 데이터 입장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매길 때 25% 관세. 그런데 여기서 사실 철강, 알루미늄 이쪽에서 캐나다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50% 관세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근데 캐나다 쪽에서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계속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새벽까지. 수요일 새벽이었나요? 화요일 새벽이었나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다가 이게 막 심지어 이런 분석글도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미식 축구를 뭐 미국을 이겼더니 거만해졌다. 지금 앞뒤가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 계속 싸울 거야? 진짜 50%까지 올리는데 이런 무서운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뭐 이런 호재들을 이용을 해서 반사이익을 그때 알래스카 LNG 쪽 이슈도 있었지만 철강 알루미늄 쪽에 어쩔 수 없이 한국 쪽 수혜에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체크해서 안내 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새벽 사이에 또 아침 4, 5시에 일어나서 봤더니 철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쪽이랑 다시 또 25%로 돌아갔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과정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관세는 어쨌든 계속 강하게 매겼다가 또 얘네가 물러나면은 또 우리도 봐줄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피곤해요.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CPI 최근 CPI, PPI 아니겠습니까? 물가지수 둔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가는 떨어졌는데 금리는 오른다? 이런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이상한 어떤 뉘앙스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금리는 사실 돈의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물가가 둔화가 된다면요. 연준이 굳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린다. 그렇게 해서 내린다. 그러면 대출 이자를 감소시키고 소비를 증가시켜서 돈을 푼다라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기업이 투자를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비를 줄이고 경기 활성화가 그러면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죠? 안전한 채권 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그래서 안전 투자 선호 심리, 위험 투자 선호 심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시황 쓸 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안전한 채권으로 돈이 몰려서 채권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금리는 내려가요. 그렇죠?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동안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이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CPI 발표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잡혔구나 했는데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시장이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제가 면밀히 해보니까 일단은 시장이 경기 침체를 확신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센티멘트라고 하거든요. 시장 분위기. 경기 침체야. 우린 경기 침체야. 이게 너무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경기 침체하면서 지수도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 펀더멘털은 침체인지는 아닐 거야. 침체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일단 둔화되는 걸 확인했어. 근데 금리는 일단 센티멘털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투심이 아직은 아니야. 아직 더 망할 거야, 너네. 이런 식의 투심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증시 반등 나오잖아요. 나스닥이거든요, 지금. 2.6% 반등이 나왔어요. 결국 이 말 뜻은 뭐냐? 결국은요, 지금, 펀더멘털은 조용한데, 센티멘털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요, 실제 데이터를 믿으면서 추세를 추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실제 데이터를 믿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증시가, 진짜야? 그래, 우리 실제 데이터 믿고 가는 거 맞아.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센티멘트 쪽에 약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심리 지수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해서 겁을 먹고 전량 엑시트를 했어. 만약에. 그러면 지금 반등이 나올 때 땅을 치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시선과 뷰를 같이 느끼지 못한다면은 실적주에 대한 대응 관점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실적주 중에서도 하나가 빠진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최저가 구간에서 이 정도는 되게 싼 겁니다 하면서 컨택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 보면서 또 추가 반등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크로뷰를 해석을 하면서 실적주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이렇게 관점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이벤트는 제가 GTC 2025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일단은 그러면은 매크로뷰는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이 좀 괜찮았어요. 많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닥은 좀 잡힌 것 같은데, 반등점이 그래도 일부는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스윙 포지션은 일단은 여기 반등점 또 최상단에서는 한번 스윙을 잘 끌고 갔다가 익절 포지션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CPI 그리고 PPI 이게 관세, 이 관세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적용이 되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 CPI는 괜찮았다. 그러면 3월 CPI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4월, 5월 CPI 이때부터는 이 관세에 적용됐던 이제 인플레이션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자극이 된다면 그때 경제 지표와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우리가 더블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까지도 이제 증시 스탠스가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한번 우리가 더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이 정도는 안정적이야. 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하반기는, 불장이 될 수 있다. 예, 불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진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더블 체크를 같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미증시 반등하는 사이에 어떤 주요 이벤트를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될지,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GTC 2025 이 이야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GTC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용어는 GPU는 많이 들어보셨죠?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는 그 용어의 약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엔비디아가 주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CES 2025에서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주최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반도체 이제 관련해서 기술 혁신 박람회들 이렇게 여러 이제 기업들이 쭉쭉쭉 모이는 가전 전시 박람회부터 다 이제 모이는 장소인데, GTC는 엔비디아가 주최에 맞아요. 엔비디아가 주최. 이 CES는 착각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냥 젠슨왕이 기조 연설을 맡았던 것이고요. 예, GTC는 엔비디아가 직접 주최하는 세계 최대의 AI 및 첨단 기술 컨퍼런스입니다. 이게 애플의 WWDC라 뭐 구글 I/O 이런 급의 진짜 빅테크급의 행사죠. 이제 엔비디아도 당연히 들어와 버렸으니까. 옛날에 엔비디아가 아니죠.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GTC 2025는 이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 키워드가 다시 또 등장을 할 겁니다. 이 CES 2025에서 코스모스 생태계를 밝혔던 이 젠슨왕이 제가 그 주식이 궁금할 때 이런 방송 촬영을 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쿠다 생태계에서 이제 코스모 생태계로 되게 비즈니스 전략을 잘 구성했다. 그래서 이 지금 실제 데이터를 쌓아가는데 테슬라처럼 실제 자율주행을 데이터로 막 쌓아서 딥러닝을 하는 진짜 최대 기업이 있는가 반면 테슬라처럼 이런 거대 AI 인프라에 투자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거 조금 해보고 싶어. 이런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이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 근데 제가 자율주행에서는 그래도 가장 대장은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엔비디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일단은 그랬던 과정이 있었고요. 과거에. 예,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급의 행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 행사랑 같은 급으로 취급되는
이런 글로벌 선도, 트렌드를 선도하는 행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생성형 AI라든지 뭐 로봇 자동화 이런 키워드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찐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헬스케어라든지 자율주행, 또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 드릴 게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산업들이 AI로 재편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술들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즈니스에, 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하면은 돈이 될까? 예, 돈이 될까라고 연구하고 그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기술 좋아요 라고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이제는 예, 안녕하십니까. 감성님도, 안유진님도, 예, 입장 확인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요. 이 수익화 모델, 실제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익화 모델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도를 미리 보여주는 박람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당연히 AI와 미래의 또 기술의 핵심을 보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의 또 거기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박람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저도 한국에서 열리면 가봤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3월 17일부터 이렇게 21일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죠 바로. 예. 그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이 AI 첨단 기술 컨퍼런스. 한국 시간으로는 바로 이렇게 3월 19일 오전 2시부터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서 차세대 AI 칩인 루빈을 공개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CS 2025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젠슨왕이 또 이제 GTC GTC 말고 그 RTX GPU 칩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RTX 공개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모 생태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로봇 공학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관련된 칩 반도체, 그 다음에 당연히 HBM도 불을 뿜었죠. 그 다음에 발열을 잡아야 된다, 유리기판. 그 다음에 또 발열 쪽에 액침 냉각. 그 다음에 로봇 쪽 섹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 3대장으로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국장에서 흐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를 같이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끝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여기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이슈, 이번 GTC 2025에서 3월 20일에는 또 퀀텀 데이를 신설을 하면서 추가 브리핑을 제가 또 이따가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또 되게 중점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형 이슈가 있으면요, 대형 이슈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전부터 그 이야기가 되게 주목이 되면서 이슈가 막 산발적으로 벌써 나오게 되면서 슈팅이 한번 또 나와버렸죠. 그런데 이런 대형 이슈는 눌림 이후에 또 추가 슈팅이 또 나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일단은 여기 이 양자 컴퓨팅에서는 우리가 진짜 이제 과거에 봐야 될 게, AI 혁신을 일으킬 때 같이 콜라보가 됐다면 이제는 현실 과정에서 진짜로 그게 접목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같이 이제 놓으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저희가 브리핑을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 이후에 주요 기업에 대한 일정을 같이 살펴보시면은 웨이모가 3월 18일에 있고요. 이 웨이모는 당연히 자율주행 AI 연구 성과를 발표하겠죠. 그래서 고속도로나 도심에서 주행하는 그 시나리오들, 여기서 최신 안전 기술을 소개를 할 것이고, 이게 진짜 자율주행 시대가 테슬라 이후에도 이런 후발 기업들이 진짜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는 시대가 올 수 있느냐, 우리가 같이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리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기반의 전기차 설계를 최적화하면서 자동차 배터리 효율 개선, 그 다음에 AI 활용하는 그런 생산 자동화를
또 기술력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테슬라 너네 긴장해 막 이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막 그 급박을 놓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사카나 AI 이쪽도 차세대 AI 에이전트 기술을 발표하고 인간과 협력하는 AI 모델 이쪽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는 AI가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당연히 오픈 AI 탑이죠. 챗GPT 다중모달 AI 최신 연구 결과를 또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멀티모달 학습, 인간의 수준의 자연 언어 이해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또 진화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사실 젠슨왕이 양자 쪽을 막 깠어요. 막 30년 걸릴 거야 이러면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와줬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 상용화 단계가 아직 본격적인 아니지만 업그레이드 되면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과정을 무시하지 말라. 막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와줬던. 그래서 양자가 한번 출렁였다가 급등했던 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럼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양자 쪽에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그죠? 좀 이따 이야기 들을 것이고, 윌로우부터 시작해서 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I와 당연히 양자 컴퓨팅의 연구를 발표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AI 훈련 모델, 빅데이터 연산 기술, 이쪽에서의 양자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다. 그쵸? AI 계산 속도가 정말 미친 듯이 빨라집니다. 이런 어떤 기술력의 발전 과정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이것도 3월 20일 오후 3시쯤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AI 모델의 최신 연구 발표, 의료 AI, 뭐 여기서 의료 AI 좀 많이 다루죠. 그 다음에 로보틱스, 자연어, 언어 처리 분야,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GTC가 단순한 기술 행사가 아니다라고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핵심 기술력, 핵심 이제 트렌드, 그때 이제 CES 2025에서는 코스모스 생태계가 트렌드였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게 트렌드가 될까? 바로 AI 시뮬레이션, 그린 AI 이 키워드를 두 개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개념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 AI, 그냥 챗 GPT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AI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개념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AI가 이 공장도 관리를 해버리고요. 생산 공정도 최적화해버리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I가 정말 미친 듯이 전기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게 바로 그린 AI. 그죠? 이런 관점들이 GTC 2025에서 뜨거운 주제라고 보이는 거죠. 사실 이게 데이터 센터 생성을 할 때 어차피 저희 변압기, 전력 인프라 이런 그 주요 종목들이 또 주목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린 AI 때문에 이거는 같이 주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요 섹터가 계속 주요 섹터고, 예, 가는 섹터가 계속 가는 섹터인데 매크로 뷰에 따라서 내려왔다가 다시 가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릴 때 별것 온갖 진짜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막 예전에 대공황 사태처럼 망할 것이다. 너네는 정말 큰일 날 것이다. 뭐 이러니까 진짜 무서워요. 하면서 최저점에 팔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합시다. 반대로 이 정도까지 이슈가 나와? 또 공포에 막 자극하는 공포 심리 지수가 막 이것까지 올라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때가 됐구나. 반대로. 역으로 사고하는 방식의 우리가 패턴들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린 AI,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산업용 메타버스 같은 개념이에요. AI 시뮬레이션 같은 게, 그죠? 이게 코스모스 생태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공장을 건설하기 전에 AI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려가지고 마치 로봇도 막 AI 시뮬레이션 돌려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장 건설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용 메타버스 같은 게 실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생산 환경을 찾아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요. 공장에 대한 실수를 줄이고 낭비되는 재료를 확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엔비디아도 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옴니버스 SDK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API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AI 인력들을 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이 나오고, 여기서 실전 적용 사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사실 연관성은 없어도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관련주들 말고 또 말씀드렸던 산업용 스마트 팩토리,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족분들이 이제 선점했던 그런 과정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린 AI 개념이 있어요. 그린 AI 개념. AI도 전기를 덜 먹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훈련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맨날 옛날부터 전력을 줄일 방법이 없나. 전력을 계속 줄여야 된다. 그래서 뭐 액침 냉각에서 뭐 순행식이냐 공냉식이냐 이러면서 공부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저희 한중 NC에서 ESS도 마찬가지고 신성 ST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유리기판에서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SKC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GST 가스통까지 와가지고 액침 냉각까지 이 순서대로 쭉쭉쭉쭉 공부하고 이게 또 반복되는 거죠. 그죠? 저희 국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와 구글이 이 저전력 AI 칩에 대한 기술을 계속해서 공개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AI를 학습할 때 이 전력을 덜 쓰게 하는 그런 기술,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관련 액침 냉각 관련 이런 이야기들은 같이 동시에 나오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기술들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그 산업 성장도 같이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 사실은 같이 동시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슬픈 사실은 사실 뭐 우리가 AI 생태계에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좀 많이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주요 기업들도 많고요. 그죠? 기업들도 많고 또 이제 사실 그 엔비디아 쪽에서도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우선은 일단은 제가 샵 V체크하는 종목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액침 냉각을 공부했던 과정에서 우리가 액침 냉각에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GST 가스통이라는 별명 우리가 지으면서 이 GST가 다시 방향을 잡고 상방으로 조금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관점을 미리 한번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요.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전 라이브 시간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머니쇼에서 브리핑 드렸던 APR이 괜찮습니다. 화장품 섹터도 잠시 우리가 증시가 출렁거릴 때 화장품 섹터 다시 돌아오는 과정 한번 살펴보십니다라고 하고 APR이 그 다음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살펴보십시다. 그 다음에 클리오를 체크해드리고 이제 반등점을 좀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샵체크라는 게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마구 뿌리는 게 아니라 주요 섹터들 막 설명하면서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 보셔야 될 타이밍이구나 할 때 체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관점이랑 같이 또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매매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인증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증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리뷰도 계속해서 가족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카톡방에서도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시청하신 분들도 상세 페이지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소통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클리오가 결국에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심리 지수가요. 소비 심리 지수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어떤 그 화장품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립스틱 효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색조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그런 심리 효과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 가격도 좀 저렴한데 화장품 저렴한 편인데 이 티가 나게 하는 나 화장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 효과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색조 쪽에서 다시 한번 실적이 올라가는 과정이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기 방어 쪽에 속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같이 체크해 본 게 있었죠. 그래서 클리어를 많이들 인증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화장품 쪽에 그 종사하시는 이사님을 만나서 그 심리 지수가 지금 적용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샵 체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이렇게 어설프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마구 어떤 종목들을 뿌리는 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같이 가족반 분들만 공유하기는 좀 아까운 부분들을 일단은 여기까지 샵 체크는 공개선에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T를 했지만 사실 오늘 MDS 테크라는 그 종목을 샵 체크를 한번 더 2개 정도만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엔비디아의 GTC 2025가 왔을 때, 이슈가 있을 때 11%가 올라가더라고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런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샵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눌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눌려 있어요. 다행입니다. 여기 1100원 선에 이탈하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좀 모았다가 다시 추가 슈팅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MDS 테크라고 한다고 하면은 AI 자율주행, 엔비디아 파트너십까지 다 엮여 있는 그런 주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인베디드 솔루션의 강자다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는 한컴 MDS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사명을 변경했죠. 22년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 그리고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합니다. 사실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도 많이 집중하면서 솔직히 수익을 좀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이제 제가 한컴 MDS 이야기를 할 때도 여기 이 MDS 테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반도체 자동화, 그 다음에 사무 자동화 등의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베디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시장에서 각광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 매출 비중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소프트웨어, 시스템 솔루션, 사무 자동화. 그래서 반도체, 자동화, AI 등의 첨단 산업에서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빠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 또 이제 부각이 된다라는 차원이 뭐냐? 그러니까 뭐 때문에 부각이 되느냐? 사실 이제 일단은 자율주행 AI 쪽에서 시장 성장과 함께 달리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자율주행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MDS 테크가 핵심 기술 공급자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슈입니다. 여기서 V2X 솔루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진단 관련 매출이랑 같이 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잘 진단하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2024년에 예상 매출이 이제 1,500원이 돌파가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돌파됐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TRAC 3위, 디버거 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자율주행 시장이 연 25%씩 성장을 하거든요. 이 CAGR이 20% 이상이면 저는 메인 섹터라고 항상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 로봇, 이쪽.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조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MDS 테크가 AI 자율주행 필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또 확실히 이 정도는 강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일단은 여기에서 엔비디아와 공식 AI 솔루션 공급 파트너 소식이 처음부터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GTC 2025에서 블랙엘이 공개되고 뭐 이러면서 MDS 테크가 다시 또 국내 공급 및 출시 지원 예정이다. 이렇게 특징주 이슈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게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또 강파동이 나오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제가 더 강점으로 바라보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가족반 분들에게만, 실제로 이제 매매도 적용을 해보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월요일날 가족반 분들에게 추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V체크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양자 컴퓨팅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양자데이라고 이제 그 퀀텀데이 신설을 한다. 이 이야기가 전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자 쪽 그 미장 쪽의 종목을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거 그 3월에 그 주요 이슈 있잖아요. 3월 말에요. GTC 이전에 양자 쪽이 다시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양자가 그 전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꼭대기에서부터 엄청 막 7, 80% 빠진 종목도 있고 진짜 상투에서 잡으면 곡소리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그 말씀을 드렸다면요. 뭐 한 20, 30% 만약에 그 상투에서 잡으셨다면 20, 30%에서 손절을 보실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 맞춰서 잡았다면은 뒤웨이브 이런 거 80% 나왔습니다. 네, 수익이 이틀 만에 80% 나왔어요. 이런 게 바로 미장이에요. 엄청나게 진짜 변동성이 심하죠. 그런데 지금 국장에서 그래요. 국장이 아니라 그래요. 미장에서 D웨이브, 이 D웨이브에서 퀀텀에서 이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물질 특성 계산에서 양자 우위를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 슈퍼컴퓨터가 90만 년이 걸린다면은 이제 20분 컷이다. 20분 컷이다 라고 하면서 좀 이게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물질 특성 계산에서 양자 우위를 우리는 이제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발표할 거 더 기대해. 이게 D웨이브가 또 한번 이제 그 기술 박람회가 3월 말에 또 한 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지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에 반등점으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반분들에게만 3월 13일에 이 D웨이브 소식을 그 양자 우월성 달성했다고 해서 과학 시뮬레이션의 획기적인 진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팅 GTC 2025 이제 오면서 도래하면서 얘네들 변동성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3월 13일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만 해도 10%인가 올랐을 거예요. 그죠? D웨이브 컴퓨터. 그죠? D웨이브 컴퓨터 그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월 13일 아침 오전 8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스켓 전략으로 그래서 양자 쪽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KCS. 그 다음에, ICTK, 한국첨단소재, QSI, 뭐 등등 쭉쭉 나오죠? 이런 종목들이 한국첨단소재 당일에 상한가 갔습니다. 그렇죠? KCS 24%, 25% 올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어져서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가족방 텔레그램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양자 쪽에서 그동안 조용했던 양자 쪽에서 조용했던 이슈들이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양자 전략위원회를 출범했죠. 8년간 7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LG전자, 삼성전자, SKT. SKT가 제가 되게 강자입니다. 전부터 방송에서 브리핑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KCS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그 종목. 갑자기 엑스게이트, 그죠? 예,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SKT와의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양자 관련 사업에서 확장되면서 이제 또 컨택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연결지어서 또 추가 오버슈팅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자데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지금 국내에서도 파생돼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필이면은 D웨이브 그 퀀텀이 또 실적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양자 우위를 입증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되게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저 앞으로 이거 되게 주목해서 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과정이에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마침 이 소식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도 양자 쪽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푼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7천억 원의 투자는 조금 그래도 캐파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수조 단위에 막 투자를 하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그 금액이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계속 쓰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제가 퀸사라고 전에 밝힌 적이 있어요. 민사 합동정책기구 여기서 양자 기술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라는 이슈가 이제 이 GTC 일정 이전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나와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035년까지 양자 경제 선도국을 목표로 하면서 양자 소프트웨어 쪽에 그 다음에 알고리즘 쪽에 해가지고 소부장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계속 지원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1000큐비트다 뭐 이러면서 큐비트 이야기 많이 드렸죠. 여기서 이제 뭐 사실 이온 전도체는 핵심이 이 아이온 Q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초전도체는 뭐라 했죠? 초전도체 방식은 구글의 윌로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쪽이 부각이 됩니다. 근데 이 상용화는 지금 성능은 이 윌로우 쪽이 더 좋은데 상용화는 초전도체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온 전도 방식의 아이온 Q가 상용화가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장은 아이온 Q가 맞다. 근데 아이온 Q가 잠시 이 디에이브가 엄청나게 쏠 때 잠시 막 5% 잠깐 어저께인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셀 리포트 같은 게 나오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밸류 대비 고평가 이슈가 항상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살짝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크로 뷰가 맞아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재료 뷰까지 맞았다? 업황 뷰까지 맞았다? 그러면은 진짜 엄청나게 오늘처럼 강해버리는 겁니다. 막 상승 가도가 오늘 보시면은요, 제가 텔레그램에 남겨드렸거든요. 잠시만요. 텔레그램에 남겨드렸는데 오늘 몇 프로 올랐나요? 네, 오늘 몇 프로 올랐습니까? 아이온 Q 16.9%, 디에이브 컴텀 46%, 리게티 28%, 퀀텀 컴퓨팅 29%.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장은 이렇게 한 번에 올라버린다. 와, 진짜 무섭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장에서도 그 다음에 연동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자 컴퓨팅 그 퀀텀 데이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발표될지,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 양자주의 상승 과도를 보면서 국내 양자주들의 또 추가 오버슈팅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억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양자주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미국의 그죠? 구글의 윌로우가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초전도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신성 델타 테크가 초전도체 옛날에 대장인 이 신성 델타 테크가 엄청나게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어떤 매크로 뷰죠. 그러니까 이상한 이제 연결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초전도체가 다시 각광을 받는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또 눌려 있거든요. 하필이면 또 신성 델타 테크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또 양자주 흐름이 보면서 반등점이 나올 수가 있는지를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그죠?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성 델타 테크까지는 한번 이렇게 쭉쭉쭉 양자 섹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쭉쭉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양자 쪽에서 우리가 V체크가 얼마나 중요했던 게, 양자 쪽에서 제가 사실 파이버 프로가 저희가 그 제공량을 더 추가적으로 못하긴 했지만, 파이버 프로가 그 방산 쪽에 제가 V체크를 할 때 같이 체크를 드렸는 건데, 이게 파이버 프로가 방산 쪽에 혹시나 또 출렁거려서 내릴 때 양자 쪽 관련 이슈가 있어가지고 재료가 두 가지 재료가 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반등점을 다시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구성을 한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근데 최근 이제 금요일 그때 엄청나게 24%또 25% 슈팅이 나올 때, 이때는 방산 쪽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확실히 양자 쪽 이슈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재료가 겹치는 종목들, 방산도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파이버 프로가 강자였던 것처럼, 저희는 이 되게 중요한 재료가 겹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겹치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면은 한쪽 재료가 내려더라도 한쪽 재료가 올려버리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조금 집중을 앞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사고를 해봤을 때 다음 주 월화 정도에 또 잡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일 가능성이 높겠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매크로뷰라든지 산업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 산업은 어떨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산업은 괜찮을까라고 말씀드릴 때, 제가 레거시가 이제 3Q 쪽에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데 2Q 쪽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2분기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반등 나온다,
반도체 사이클 반등 이제 나온다라고 전부터 3일 전부터 2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상승률 보이시죠? 근데 이게 D램 상승률보다는 낸드 쪽 상승률이 좀 더 강하네요 라고 하면서 제가 체크 드렸던 종목들이 그래도 6, 7% 바로바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6, 7% 올라가 버리고 있는 과정이겠고, 지금 보시면은 이 D램 낸드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는 그 턴어라운드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존이나 델 등의 서버 고객사로서 러시 오더가 급한 주문이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또 주요 이슈였어요. 그리고 샌디스크 4월 1일부터 낸드 가격 10%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낸드 쪽 미리 드라이브 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DDR5, LPDDR5 이쪽 가격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번에 레거시 쪽에서 반등점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반도체 레거시 쪽 바닥 많이 떨어졌다. 가격 많이 떨어졌다. 이제 슬슬 받아찍고 올라가고 있다. 이 과정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고객사 재고 소진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좀 확실시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HBM 수혜주만 너무 따졌다면은 이제 이게 같이 동합적으로 사고해야 될 HBM 테마에서 같이 또 레거시 쪽 테마까지 같이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껴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 편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또 GTC 이야기가 나올 때 결국에는 또 하반기에는 돌아옵니다. AI 쪽으로. 그죠? AI 쪽으로 분위기가 다시 전망이 되고,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증시 매크로 뷰가 엄청나게 출렁거렸다. 그럼 저희처럼 현금 50%씩 이렇게 이상으로 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게 이번 과정에서 조금 현금을 소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크로 뷰가 다시 고점에 부딪혔을 때, 다시 익절을 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진짜 슈퍼사이클이 나온 게 맞냐? 라고 봤을 때 다시 또 현금을 만들었던 비중을 다시 쓰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야 될 과정에서는 공격적으로 나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이 조금 축소적이었어요. 상당히 축소적이었는데 종목을 조금 늘리면서 비중도 좀 늘립니다. 잠시. 그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싹 수거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다.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주목해야 될 시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제가 사실 이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전공정이긴 하지만은 이제 낸드 쪽 과정이 턴어라운드 될 때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원익Q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DNF 이런 쪽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PSK 홀딩스가 반도체 공정용 이제 핵심 장비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HBM 플러스 낸드 이쪽으로 같이 해당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낸드 가격이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이 종목들에 대한 상승 곡선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같이 계속 체크를 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AI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이 DDR5에 대한 가격 상승 전망이 EQ 말씀드렸죠.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동반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좋은 종목들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실히 올라옵니다. D램 관련주 중에서는 당연히 하나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고순도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하고, 한솔케미칼이 사실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D램과 낸드 쪽 양쪽에서 돈 벌 회사 한솔케미칼. 그렇죠? 이게 한솔케미칼이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가 실리콘 소재 전문 DDR5에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일단 체크를 해보고, 결국에는 이제 고객사 재고받아 러시 오더가 증가하는 부분, 샌디스크 4월부터 낸드 가격이 10% 인상하는 거, DDR5 가격 상승 EQ, 그 다음에 AI 테마에서 소외되었던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저점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세가 강하더라.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결론을 좀 지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순서였습니다. 매크로뷰, 그 다음에 섹터뷰 할 때 GTC를 꺼내 들었고요. 이 GTC에서 살펴본 게 일단은 반도체 당연한 거고요. 로봇. 근데 이번에 특히 그린 AI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용
산업용 AI 쪽, 스마트 팩토리 이쪽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체크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지금 보시면 반도체 사이클 왔을 때 그러면 HBM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HBM, 유리기판 동시에 수급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것이 액침 냉각으로 수급이 전환됐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GTC가 대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성공조가 사실 이게 바텀업에선 대장이게 엄청나게 뛰었는데 근데 사실 산업 내용 보면은 GTC가 가장 대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공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종목이고요. 상당히 고점이긴 해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GTC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였죠? 예,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수급이 그냥 단순한 수급이 아니다. 매크로뷰가 살아있을 때는 일단 이 레거시 쪽 가격 상승에 의해서 이 반도체 쪽의 그 수급 파장 효과, 파생 효과가 어떻게까지 전개가 될지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GTC 2025 이후에 AI가 다시 엄청나게 또 한번 부각이 될 때 커머디티 쪽의 반등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조드리는 거는 역시나 상반기 사실 상반기 선물은 뭐 1, 2월 달에 집중이 되긴 했잖아요. 3월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정말 좀 이번 사이클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지금부터 살아나는 과정에서 4월, 5월까지 사이클 그 다음에 잠시 3월에서 4월까지 사이클이죠. 4월까지 사이클. 그 다음에 잠시 어떻게 된지 스탠스를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하반기 사이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선물. 아직 다 못 챙겨드렸습니다. 상반기 선물 꼭 챙겨드릴 거고, 하반기는 그냥 뭐, 사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엄청난 선물 더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선물 더 챙겨봤자. 더 챙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꼭 챙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마지막 그때처럼 선물이라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영상 여기서 이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고 외부에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카카오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입장 다 확인하셔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통하는 부분 이어가시고 저희 가족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던 종목들 추가 브리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꼭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그러면은 평일에도 수요일에 또 라이브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